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첫 시간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양방향 교육방송 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교육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비대면 교육방송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화상 솔루션들을 이용한 실시간 양방향 교육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이제 많이 들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하시죠. 첫 번째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과연 화상으로 하는 이 교육들이 학생들이 과연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들이 제일 많습니다. 화상으로 교육을 학생들이 받는 거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주도적으로 스스로 본인이 학습에 참여하고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웬만한 정신 무장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쉽지가 않겠죠. 근데 거기에 따라 학생들이 이제 왜 집중을 못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곰곰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 중에 이미 이제 올해 1학기 비대면 수업을 대학이든 학교도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공교육 쪽에서는 비대면 수업보다는 제가 이제 그 교육청 관계자한테 듣기로는 90% 이상이 EBS 스트리밍으로 학생들한테 수업을 듣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교사들이 비대면 수업을 위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학이든 교사든 똑같이 강사, 교사, 교수에게 모든 걸 다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교수나 교사들이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나 교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화상이지만 화상 교육이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방송이거든요. 그 다음에 생방송으로 학습자들하고 원거리에 있는 학습자들하고 인터랙티브하게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송 같은 경우도 녹화나 중계 방송보다 제일 어려운 게 생방송이거든요. 왜냐하면 생방송은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이 생방송에 대한 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이 영상 연출과 수업을 위한 연출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연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배경들, 지금 제 뒤에 배경도 보면 칠판이랑 뭐 박스도 있고 하게 이런 이런 영상 연출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연출을 하는 게 맞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정보를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정보를 알려드릴 때는 좀 더 좋은 장소로 이동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부담은 맞아요.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에 계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코로나 사태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예전의 수업대로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전체적인 이 교육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이전 코로나 시대의 수업 형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또한 굉장한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예전처럼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시대는 갔고요. 이제 요즘은 이제 워낙 이런 IT 디바이스라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습 환경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어디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공부하는 장소가 되고 공부하는 곳이 됩니다. 스터디 카페, 그 다음에 요즘 프리미엄 독서실, 너무 인테리어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고속 와이파이도 요즘은 고속 인터넷을 지원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와이파이의 가장 한계점도 있겠죠.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접속을 했을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와이파이로는 이런 스트리밍 수업을 감당을 못합니다. 예, 그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물리적인 이제 문제점들을 갖고 있지만 이 또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학습을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이런 비대면이라고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비대면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비대면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은 정말 옛날 얘기, 옛날식 표현이고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이제 교육이라 하면 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어느 한 곳에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를 또 전화가 오네요.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스팸 전화가 왔습니다. 예, 이런 학습 환경 정말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이브리드라는 뜻은 정확하게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 경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뜻은 뭐냐면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참석하나 오프라인으로 수업으로 참석하나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물론 이제 오프라인이 이런 오감 면에서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하이브리드라는 이 말을 쓰는 이 시스템, 화상 시스템들은 오프라인과 거의 가까운 그런 감을 제공하는 거죠. 실제 뭐 예를 들면 수업에서는 저희가 그 후각이라는 것도 물론 이제 뭐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커피 바리스타나 이런 거는 이제 뭐 그 후각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교육 같은 경우는 시각과 청각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교수와 학생 간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감성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화상으로는 충분히 다 전달이 된다고 하는데 교육계 일각에서는 아니다. 비대면으로 학생들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받거나 하게 되면은 인성적인 부분이나 사회성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자, 너무 이제 서론이 길어지니까 자, 하이브리드라는 뜻은 뭐냐면은 실제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참석한 학생도 내가 마치 오프라인 수업에 참석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게끔 해주는 게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기존에 이제 뭐 웹캠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이제 하고 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교수가 이런 뭐 웹캠으로 이용한 수업을 하게 되면 솔직히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 수업들 같은 경우는 임시 방편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앞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이한 모든 교육 사업자들이 보통 이런 비대면 수업 방식을 일시적으로 끝날 거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되게 크세요. 그래서 투자를 잘 안 하시죠. 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하다 방식에서 이런 비대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 자체를 기존에 있는 그 교육 산업에서는 쉽지가 않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왜 오프라인 공간을 시설 투자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조건 와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여기보다 이제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이 학원에 오지 않으면 그 학생은 언제든지 학원을 관둘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사람과 면대면으로 하면서 이제 이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충을 저희도 알아요. 아는데
그 이제 그런 생각이 저희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화상 솔루션 시스템을 갖고서 해외에 있는 대학과 한국에 있는 대학들이 연결해주고 기업 대 기업을 연결해주고 하면서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어, 기업들도 그랬었어요. 기업들도 처음에는 우리나라 이게 아시아의 정서인 것 같아요. 아시아 정서는 무조건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더 선호를 하세요. 선호를 하시는데,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들어오면서 이제 이 시간이 되게 장기화 됐잖아요. 장기화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굳이 이제는 사람들을 꼭 만나야 되나? 필요한 경우 빼고는 안 만나도 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물론 이런 비대면 시대에 온 컨택 시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는 반드시 나타날 거라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접촉이 잦다 보면 어, 이제 그러니까 인간 사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 대 사람이 서로 엉켜서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가고 사회를 구성해가고 보는데 이런 언컨택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연결고리들이 많이 느슨해지겠죠. 아니면 끊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뭐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발생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 화상으로 하는 게 꼭 반드시 그런 부분을 못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의 이제 심리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제 어떤 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비대면 형태로 많이 지금 시도를 되고 있고 지금 해외에서는 이런 관리들이 잘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기존의 오프라인 면대면으로 하는 방식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이 비대면을 하는 게 좋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좀 더 시간이 더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 형태로 서비스 받는 이제 시작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오랜 시간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우리 공상과학 영화 SF 영화에서 많이 보셨지만 사람과 접촉하는 일들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온 컨택으로 다 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런 시대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비대면에 대해서는 너무 선을 그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반드시 면대면으로,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비대면에 대한 사업적인 준비도 같이 하셔야 향후 비대면 서비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셔야 될 거예요. 메인은 면대면으로 하는 업이 지금 현재 메인이고 비대면은 면대면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면대면으로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면대면이 아닌 비대면 전용 교육 프로그램도 네, 하나씩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왜? 이제는 사회가 어느 정도 비대면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옛날에는 비대면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했어요. 네. 저희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도 저희가 이런 화상 시스템 구축할 때도 되게 거부가 되게 심했어요. 왜? 비대면,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잘 안 된다. 비대면 하면 왠지 성의도 없어 보이고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왠지 뭔가 부족한 거예요. 참, 말하기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줄어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비대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비대면 수업을 왜 꺼리냐? 아까 이제 뭐 수업 준비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복잡하고 또 이제 더 큰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이제 학생들의 네트워크 환경
어떤 학생은 와이파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잘 끊기고 어떤 학생은 나쁘지 않고 어떤 학생은 그 드라이버 설치 안 해가지고 마이크가 안 되고 어떤 학생은 사운드가 안 되고 어떤 학생 너무 많았습니다. 예. 이거는 뭐 앞으로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OS 기반으로 하는 그 이런 방식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드라이버를 설치를 안 하고서는 이 뭐 물론 이제 요즘은 좋은 이제 좀 브랜드 있는 이런 웹캠을 사시게 되면 뭐 자동으로 이제 드라이버나 이런 거는 이제 이 웹캠 내에 이제 내장이 돼 있어서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이제 설치를 하지만 뭐 이게 OS라는 건 항상 100% 스테이블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브랜드 있는 드라이브 그 캠코더나 웹캠 그 마이크로 설치해도 설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때 되면은 정말 막막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 교수님들이 왜 이제 어려워하냐면은 교수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수업을 비대면으로 수업하기 위한 준비가 되게 많아요. 수업 자료들도 따로 예전 같았으면은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수업 자료 뭐 있어요. 그냥 칠판에 쓰거나 PPT를 하면서 하면 되는데 비대면 수업에 맞게 이제 수업 자료들을 좀 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제일 귀찮아하고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젊은 교수님들은 준비를 되게 잘 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 하지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 수업 보면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 수업하는 거 보고 있으면, 30분 동안 이 자세로 수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지 사진을 해놓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정지 사진이 아니더라고요. 학생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대면 수업에 필요한 이제 이런 그 움직임, 이런 모션들, 이런 동작들이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할 서론이 너무 길어졌고요. 자, 우선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웹캠이나 PC를 이용한 게 아니라 PC 없이 단독으로 이제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전용 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화상 기기 전용 기기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세계 표준이라고 말하는 회사들이 딱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시스코하고 하나는 폴리콤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두 회사가 전 세계의 이 하드웨어 이 화상 디바이스 시장을 두 회사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회사 빼고는 솔직히 이제 그런 밑에 하위 회사들은 뭐 물론 퍼포먼스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대만 것도 있고 중국 것도 있고 뭐 대부분 대만 아니면 이제 중국 회사들께 어떻게 보면 그 밑에 따는 일고 그리고 이제 이런 단독의 개념 스탠드얼론 타입을 대부분 제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PC에 의한 USB 캔 형태의 개념으로 이런 그 고성능의 웹캠 타입으로 이제 하는데 가격들이 되게 비쌉니다. 보통 가격이 다 100만 원, 200만 원대가 기본 넘어가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런 고해상을 이제 송출을 하기 위해서는 또 PC 사용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물리적인 코어가 4코어 안 됩니다. 6코어 이상 정도 돼야 되고 램도 최소 12기가 이상은 돼야 됩니다. 8기가도 저희가 해보니 아주 간달간달합니다. 그래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이런 고퀄리티의 캠, 그 다음에 고퀄리티의 마이크, 외장형 마이크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PC 사양도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시스코 사 측하고 같이 이 시스코 장비를 좀 더 저렴하게 이제 교육기관이나 이런 공공 쪽에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프로모션을 하면서 이제 지금 지금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예,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갈게요. 자, 이런 그 하이브리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전용 화상 통신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PC 기반의 웹캠 방식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정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다 아시게 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뭐 오버스펙이 아니냐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거는 그분들 생각이고요. 자, 오버스펙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웃긴 건데 이왕이면 학생들한테 더 생동감 있고 생생하고 시네마틱한 영상을 부드럽게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게 그게 바로 서비스예요. 근데 오버스펙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웃긴 거죠. 오버스펙은 없습니다. 스펙이 좋을수록 학생들, 교육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더 좋은 거예요. 왜? 영상도 끊기지 않고 깨끗한 영상과 깨끗한 음질로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그게 왜 오버스펙이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걸 오버스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오버스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런 비대면도 이제는 비대면도 이제 사업이라고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버스펙이 아닌 더 좋은 가격에 더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들어갈 내용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이제 시작은 제가 총 이제 목차는 이제 12회 목차로 이제 할 거고요. 그 첫 번째는 이제 화상 회의라고 돼 있는데 화상 시스템을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하이브리드 화상 시스템 SX20과 줌과 웹엑스의 차이점까지 오늘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내 PC에서 하이브리드 화상 시스템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줌과 웹엑스를 연동을 시키려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2번부터 2회차, 3회차, 4회차까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화상 시스템 시스코 SX20을 설치하기입니다. 자, 하이브리드 SX20 그 화상 시스템은 제품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스코 화상 시스템을 구매를 하시면 요런 박스에 담겨서 들어올 거고요. 보통 제일 중요한 건 요 코덱, 요거를 코덱이라고 하거든요. 코덱이요. 요 코덱이 모든 역할들을 다 해줍니다. 영상을 받고 영상을 보내고 소리를 보내고 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중동 쪽에 농기계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는 중동에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그 AS 교육을 시스코 화상 시스템으로 다 교육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시스코 화상 시스템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얘는 그 방송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는 게 나아요. 양방향 방송 시스템. 영상을 끊김없이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송출하고 그 다음에 여러 외부에서 들어오는 참석자들의 영상들을 압축된 영상들을 풀고 하는 역할들을 얘가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하나의 전용 컴퓨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오로지 화상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OS 기반의 PC에 웹캠을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영상, 음질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영상과 음질은 정말 고음질로 나갑니다.
네, 지금 현존하는 코덱 중에서 가장 좋은 코덱들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레이트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화상회의는 음성에 좀 포커스가 맞춰서 보다 보니까 그 이제 사운드에 보다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음성 전달 쪽에 좀 더 포커스돼 있고요. 물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 코덱으로 그 PC랑 공유를 해서 사운드를 전송할 때도 고음질 그대로 거의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걱정 되고요. 근데 뮤지션들을 위해서 쓰기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방송국처럼 별도의 진짜 이런 음향 방송 송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따로 구축을 해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교회에 납품을 해서 구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수많은 마이크, 그다음 오르간, 그다음 키보드, 기타, 드럼 이런 것들을 하나의 믹서에서 받아서 그 믹서에서 여기 이 시스코 장비에 인풋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AAC LD나 아니면 이제 오퍼스 코덱으로 이제 이거를 변환을 해서 송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현 그 교회에 있는 방송 엔지니어한테 제가 듣기로는 뭐 예를 들면 음향 시스템을 기준으로를 100으로 놓는다면 시스코에서 나오는 음질은 한 90 정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뮤지션들이 원하는 100%는 안 됩니다. 네, 코덱이라는 게 있고요. 이 코덱과 요거는 마이크입니다. 고화질의 마이크가 코덱이랑 같이 연결이 됩니다. 예,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스코 전용 마이크가 따로 또 있어요. 예,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마이크로는 그 깨끗한 고화질의 음질을 못 잡아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런 뭐 외장형 마이크랑 얘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얘는 정말 틀린 마이크예요. 자, 얘가 전용 마이크예요. 어느 정도로 소리가 정말 또렷하고 선명하게 들리냐면은 100명 정도 들어가는 교실 저 끝에서 칠판 앞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정도로 얘기를 해도 소리가 다 또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화상 장비로 얘기를 할 때 절대 학생 뒷담화하면 안 됩니다. 얘기 다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스코 장비의 또 가장 큰 장점은 보통 컴퓨터는 OS 부팅하고 프로그램 클릭해야 되고 또 설정값 해야 되잖아요. 시스코 장비 그런 거 없어요. 다 올인원이에요. 다 그리고 그 전원만 키면 알아서 다 마이크 잡고 카메라 잡고 코덱 다 부팅시키고 전부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요 리모컨 하나로 모든 조작이 다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시스코 장비 요 코덱이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컴퓨터를 연결하면은 그 연결된 컴퓨터의 어, 영, 영상과 사운드를 다 같이 요 시스코 장비 코덱과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의할 때 이 시스코 장비에서 보내는 영상과 음질과 그 다음에 시스코 장비에 코덱이 연결된 PC의 영상과 사운드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습니다. 예. 패킷 로스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화상 장비, 이 하이브리드 화상 장비의 우수성은 PC 기반의 웹캠은 비교하기가 참 어렵고요. 예. 어차피 기술은 같은 맥락의 기술이에요. 기술이지만 이런 퍼포먼스나 성능은 뭐 가끔 많이 많이 물어보세요. 스카이프하고 차이가 뭐냐?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구현하는 거는 내용은 똑같으니까. 근데 차이점은 이런 성능의 차이는 정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코덱이에요. 코덱은 정말 심플하게 생겼죠. 요 뒤에 이제 케이블 빨간색으로 원 친 것만 연결을 하면 바로 화상회의, 화상교육, 화상회의, 화상방송 송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요 네모 부분은 노트북과 연결을 해서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공유해서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잠깐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시스코 장비 대 장비끼리 연결할 때는 이 노트북과 그 공유를 해도 1080p에 30프레임으로 또는 60프레임으로 서로 데이터 쉐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줌이나 웹엑스 같은 거를 이용하면 줌이나 웹엑스 자체가 이 전용 하드웨어의 스펙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보통 줌 같은 경우는 해상도는 1080p지만 프레임 수는 제가 알기로는 15프레임을 못 넘습니다. 15프레임 근처도 못 가고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10프레임, 15프레임까지 가는 네트워크 환경은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실 게 줌이라는 거는 클라우드 기반의 화상 플랫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얘처럼 단독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을 많이 걸어놔요. 예를 들면 리얼타임으로 화상으로 하는 이런 비디오나 오디오들은 720p로 고정을 좀 많이 다운 시켜놨고요. 대신 이제 데이터 쉐어 같은 경우는 상시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화면 공유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 해상도 올려놓고 프레임 수는 다운 시켜놨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밴드위스를 이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스코 장비는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얘네들끼리 다이렉트로 붙습니다. 예, 물론 시스코 장비도 이제 웹엑스나 이제 줌을 이용을 해서 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동시에 수업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줌이나 웹엑스에서도 시스코 장비에서 아무리 고퀄리티를 전송을 해도 이 줌이나 웹엑스에서는 다 다운그레이드 시키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웹캠이나 아무리 고가의 웹캠이나 이런 거로 한 영상과 음질과 시스코에서 다운그레이드 시킨 거랑 또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더 시스코 장비로 하는 게 부드럽고 영상 자체도 굉장히 시네마틱하고요. 일단 소리 정말 틀립니다. 예, 화상 장비 전용 마이크는 우리가 이제 접하기 쉽지 않은 고강도 마이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상회의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저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화상으로 할 때 꼭 반드시 이게 나는 이제 이거를 유료로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그냥 이런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한테 비대면으로도 그냥 이제 어떤 지원 서포트 개념이라면 그냥 웹캠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돈을 받고 하는 유료 서비스 개념으로 하실 때는 거의 뭐 EBS 같은 방송 수준으로 양방향으로 이렇게 송출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반드시 이제 화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의 어떤 내가 파는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본인 스스로도 보장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화상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TV와 연결을 해서 쓰게 추천해드려요.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요 부분이 TV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HDMI 아웃풋이고요. TV에 HDMI 인풋을 시키면 된다. 자, HDMI는 영상과 그 사운드가 같이 나갑니다. DVA나 RGB 방식은 영상 따로, 음성 따로, 사운드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은 이제 TV, 이 출력용, 이 시스코 장비에서 영상이 출력되는 그 출력 장치로는 TV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TV에는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소기업과 이제 대기업 차이는 또 뭐냐면은 해상도 차이도 있고요. 특히 이 사운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 LG나 삼성에 내장된 스피커들은 정말 좋습니다. 음도 클리어하고 아주 부드럽게 잘 들리는데 중소기업 스피커들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소리가 찢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중소기업보다는 이제 대기업체를 좀 추천드리는데 물론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쓴다면 굳이 뭐 일반 중소기업 제품보다 한 두세 배 비싼 굳이 꼭 대기업을 안 쓰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계 삼성이나 LG보다는 떨어지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운드는 확실히 좀 차이는 나는데 수업할 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스코 장비에서 제공한 요 카메라를 TV의 요 뒤에 배사 부분에 요 저희가 제공한 요 브라켓하고 연결을 해서 TV 요 상단 위에 고정을 합니다. 예. 그러면 고정을 하게 되면 TV 상단 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이 되고요. 왜 상단에 딱 거치게 하느냐? 카메라가 움직일 때 움직이지 이 떨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TV 상단에 요 카메라 이 바디하고 딱 붙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요게 이제 저희 사무실에 좀 지저분하지만 사무실에 이 시스코 장비 카메라 지지대하고 뒤에 배사하고 마운트 부분에 이제 설치를 저희가 한 거예요. 예, 이런 형태로 해서 설치를 해서 이제 저희 쪽은 이제 강사가 직접 와서 수업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안에 이제 이런 스펀지로 해서 소리 울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스펀지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이 다 돼 있지는 않고요. 이제 반사가 되지 않도록 이제 예를 들면 총 6면이면 저희가 한 3면 정도만 이제 해놨습니다. 그러면 소리 울림은 다 줄어듭니다. 잠시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자, 이 영상 보이시죠? 요게 지금 저희가 요게 이제 TV 마운트고요. TV 마운트에 TV가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코덱이 설치가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는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저희 마이크입니다. 예. 자, 그러면 시스코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보통 세 가지 타입을 하는데요. TV, 스탠드 TV에 그냥 요 TV 마운트 뒤, 그러니까 서포터로 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테이블이나 이런 쪽에 코덱을 놓거나 아니면 벽걸이 TV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TV 카메라는 거의 동일하게 이제 고정을 해야 되고요. 요 코덱, 제일 중요한 코덱을 이제 벽면에 부착할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마운트 뒤쪽에 이렇게 거치를 할 거냐. 이제 TV 마운트를 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은 이동성이 정말 좋고요. 이제 스탠드나 벽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 안 하고 한정선에서 고정적으로 할 때는 벽걸이나 TV 스탠드가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되면 정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나만의 차별화된 하이브리드 교육방송 스튜디오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이건 현재 저희 스튜디오 내에 설치된 방송 시설이고요. 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와서 여기서 수업을 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뒤 보드에 이제 판사하면서 수업을 안 하신 분들은 이 뒤쪽에 저희가 커튼을 블라인드 내려가지고 하고요. 좀 블라인드가 좀 촌스럽다 해서 저희가 지금 요거는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홀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교수실에서도 할 수 있고요. 예. 카메라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이제 SX20이 2.5배 줌 광학종 카메라, 고해상 카메라로 해서 하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떤 카메라냐면 4배 줌하고 12배 줌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컨퍼런스나 세미나용으로 쓸 때 사용합니다. 자, 이걸 갖고 이용을 해서 웹엑스나 블루진이나 줌을 이용을 해서 원격지에 있는 학습자들한테 프로젝터나 TV를 통해서 수업을 제공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블루진이나 웹엑스나 줌을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질과 음질은 다운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나 웹캠이나 아무리 고가의 웹캠과 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고 깨끗한 음질로 나갑니다.
자, 시스코 SX20 같은 경우 사용 시 주의사항은 이게 이제 그 기업용 장비다 보니까 일반 가정용 TV처럼 끄시면 안 되고 얘는 계속 켜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아까 PC잖아요. PC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중간에 빼거나 다시 끼면은 마이크가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원을 다시 껐다 켜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용 제품이기 때문에 항상 규격품을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하면서 제일 많이 사고 났던 게 카메라. 카메라는 보통 저희가 이제 카메라랑 결선은 카메라 케이블하고 연결을 할 때 보통 초보자들은 머리를 잡고 해요. 근데 머리가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머리 뒤에 있는 이 암이 있는데 여기 떡 부러져요. 대부분 사고가 여기서 나요. 그래서 보통 여기 몸체를 잡고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데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시죠. 처음에는 익숙치 않으니까 다 어렵겠죠. 예. 그래서 화상 장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AS가 안 돼서 대부분 다 해외로 나가서 AS를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저희가 얘기한 대로 이제 관리를 하시게 되면 고장은 절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용 장비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우리 가전품보다 더 아주 혹독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4년서부터 이 시스코 장비를 갖고서 이제 비대면, 쉽게 얘기하면 비대면이죠. 비대면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찾고 계약하고 해서 해외 지금까지 오면서 2014년에 나간 장비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장이 안 났었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의 과실로 해서 고장나는 경우로 들어온 거 빼고 자체 고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시스코 XX20과 줌과 웹엑스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자, 하이브리드 화상 시스템하고 화상 솔루션은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은 하이브리드 화상 시스템의 가장 큰 목적은 이겁니다. 실제로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로 대화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게 하이브리드 화상 시스템의 목적이고요. 이런 하이 화상 솔루션 줌이나 웹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대중화된 거고 여기는 그냥 화상 회의를 한다라는 정도예요. 예. 그래서 제일 이제 이런 하이 화상 솔루션들의 가장 좀 이제 문제점은 물론 장점이 더 많죠. 왜? 높은 상호 운영성과 다양한 OS하고 지원하고 별도의 운영 인력이 불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도 저렴하고 그러나 제각각의 PC와 웹캠 사양에 따라서 화상 통화 품질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 웹캠은 PC에 걸쳐놓고 웹캠 연결하고 앉아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칠판이 있고 강당이 있고 이동이 있고 데이터 쉐어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웹캠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시스코 SX20 장비에 좀 거의 비슷하게 좀 흉내를 내는 웹캠이 있어요. 로지텍사께 있는데 로지텍 미츠업이 있습니다. 미츠업은 한국에서 보통 한 170에서 180만 원 정도에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맞는 PC를 또 사려면 PC도 굉장히 고사양으로 또 사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비용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얘에 맞춰서 또 PC도 하드웨어 스펙을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느 정도 고퀄리티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용 기기하고 이런 하이 화상 솔루션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얘는 자체적으로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거나 하게 되면 얘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이 웹엑스나 이제 줌에서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불안하거나 감지를 해서 이런 조정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시스코하고 웹엑스의 차이는 뭐냐면은 시스코는 네트워크가 불안한 시스코 웹엑스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불안한 게 감지가 되면 얘가 자동적으로 화질을 조정을 하고요.
다시 네트워크가 좋아지면은 바로 다시 원래 720p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줌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심지어는 5분에서 1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요게 이제 기술의 차이예요. 원래 시스코라는 회사 자체가 통신 이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을 개발하는 회사다 보니까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거의 뭐 뛰어나죠. 뭐 솔직히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최고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근데 줌은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줌은 원래 줌에 있던 사람들이 시스코의 그 이런 시스코에 있는 이런 그 웹엑스 그다음 텔레프리센스 개발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줌이거든요. 그래서 줌이 또 장점이 있어요. 시스코 장비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시스코 장비하고의 호환성 이 부분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지만 시스코 이 지금 줌의 개발자들은 네트워크 개발자들이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네트워크가 감지를 해서 네트워크가 정상화되면 빠르게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이브리드 화상 시스템하고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줌과 UX 같은 경우는 자 하이브리드는 현장감, 행동감, 안정성, 고성능, 보안성이 제일 위주로 초점이고요. 하이 화상 솔루션인 줌이나 웹엑스는 다양한 OS 지원, 편리성, 다기능입니다. 거기에 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 피교육자들은 이 하이 화상 솔루션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게 맞고요. 교육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이런 하이브리드 화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지만 이거는 이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시스코 SX20과 웹엑스 줌의 화질 차이는 여기서 나왔듯이 이 두 장비 간에는 풀 HD, 그 다음에 초고화질 오디오, 초고화질 보이스를 기본 30프레임, 60프레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웹엑스와 줌을 중간에 연동을 해서 자 웹엑스하고 줌을 왜 연동시킬까요? SX20 시스코 장비하고 피교육자들, 학습자들 때문에 학습자들이 시스코 장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PC하고 핸드폰으로 수업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웹엑스하고 줌과 블루진을 이용을 할 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고화질의 고해상의 고음질이 가더라도 결국에는 얘를 거치게 되면 다 떨어집니다. 720p에 30프레임의 HD 보이스 레디 이렇게 합니다. 반대로 학습자들은 PC나 핸드폰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PC의 스펙에 따라서 어떻게 들어올지가 몰라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를 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학습자의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학습자는 EBS 인강 같은 그 고퀄리티의 화질로 선생님과 양방향으로 인터랙티브 수업을 받을 수 있게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반대로 학생들이 보내는 영상과 음질은 선생님 봤을 때는 그렇게 선명하진 않아요. 물론 선명하면 좋죠. 맥 PC나 요즘 이제 나오는 이제 이 노트북이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 화소수가 워낙 좋아져서 요즘은 좀 깨끗하게 오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화면이 커지면 다 깨집니다. PC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화질 차이와 음질 차이, 그리고 요 장비 대 장비 간 연결했을 때랑 하이 화상 솔루션을 이용해서 SX20과 화상 통화했을 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시스코 장비를 어떻게 활용에 따라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송국을 하나를 차린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가능해집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 있었던 건데요. 교회에 이런 믹서로 들어온 거를 이 표준 코덱이 지원이 되거든요. 예, 요거를 다 전부 이제 인풋을 받아서 여기서 요 코덱으로 변환을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시스코 장비는 카메라는 최대 한 대밖에 안 됩니다. 무조건 카메라는 1대1이고요. 이거를 1대 N으로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당, 그 다음에 사이드, 그래서 총 3대를 저희가 스위칭하면서 했었어요. 그 스위칭은 이걸 통해서 또 스위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됐을 때 방송국에 준하는 정도의 퀄리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생방송을요. 자, 그래서 시스코 장비에서 바로 PC에서 실시간으로 캡처를 하게 되면 이거 100%다 되고요. 줌이나 웹엑스나 이제 블루진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라이브 할 수 있는데요. 720p에 30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시스코 장비에서는 이제 이 뒤에 이제 표준 이제 잭을 이쪽에서 레커멘드하는 추천하는 잭으로 연결을 했을 때는 이런 오디오 믹서랑 연결을 해서 스테레오로 바로 송출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 하이 클라우드 화상 솔루션들을 이용하게 되면 줌은 제가 알기로는 모노밖에 안 돼요. 요즘 뭐 스테레오가 되긴 한다고 하는데 스테레오가 이 시스코 장비에서 오는 거로 스테레오를 얘들이 처리를 못 하더라고요. 블루지는 가능합니다. 시스코 웹엑스도 가능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네. 자, 뭐 지금까지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시스코 SX20과 PC 모바일 간의 어떤 통합 화상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줌에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줌 클라우드 미팅 아이디하고 시스코 장비를 줌 클라우드 미팅 PC하고 모바일하고 같이 연동해서 쓰기 위한 줌 룸 커넥터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시스코 웹엑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시스코 웹엑스는 계정 하나만 사면은 요 두 가지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웹엑스가 훨씬 더 음질과 영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 물론 대신 줌은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줌의 기능들은 굉장히 사용자 편리성에 맞춰져서 그리고 줌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기능들을 즉시 반영해서 개발을 해요. 근데 이 시스코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스코는 시스코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집은 저도 못 꺾습니다. 근데 나름 이제 그 고집이라는 게 자기네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한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스코 같은 경우는 보안성이나 안정성 면에서는 줌보다는 월등히 뛰어나고요. 줌은 이제 뭐 안정성도 나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보안성 부분은 시스코로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왜? 시스코는 원래 태생이 네트워크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하도록 하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여기 설정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설정까지 하면 여러분들 머리 과부하가 생기니까요. 우선은 이제 이런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저 다음 시간 때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 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이제 내가 시스코 코덱에서 내 네트워크, 내가 원하는 환경에 맞춰서 이제 설정하는 방법. 아주 기본적인 설정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그리고 잘못 손대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딱 내 환경에 맞게 이제 할 수 있는 정도만 수정만 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 정도로 할게요. 요거 다음에 바로 이제 실제 웹엑스하고 줌하고 연결을 해서 실제 시연하는 거를 한번 같이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거로 하고 오늘 이 긴 내용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리모컨 쓴다고 했죠? 자, 리모컨으로 저 종료할 겁니다.